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선 첫째 주에 4천여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광주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건 원활한 백신 수급에 달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광주 염주체육관.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뒤 해동한 화이자 백신이 주사기로 옮겨집니다. 지역 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문진표 작성과 예진,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의 단계를 거칩니다. 4월 첫째 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실시된 모의 훈련에서는 백신 추출부터 접종, 이상 반응 관찰까지 세밀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혹은 가슴 통증이 있거나 쓰러질 것 같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달 접종을 받을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광주에는 8만 6천 명이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는 백신 수급과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서 분류한 순번에 따라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접종 대상자한테 사전에 어느 며칠자리에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건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오시게 되면은 저희에서 접수를 하고 접종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데 관건은 원활한 백신 수급입니다. 4월 첫째 주 광주에는 4,600여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후 수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한 바이얼당 5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 낭비를 최대한 줄여 6월까지 만 75세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약 4,000명분, 그러니까 도주로 하면 8,000도주 정도가 우리 광주에 다음 주 중에 도착을 합니다. 그 이후는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 양이 배정될지는 질병청에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5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등 일반 시민으로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시간도 끝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오늘 확진자가 1명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광주 북구 주민 1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외국인 학교가 재정 악화로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인력을 확보할 때 외국인 대상 교육시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순히 학교 하나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유일의 외국인 학교. 지난 1999년 설립된 뒤 외국 기업이나 인력 유치를 위해선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의 위치인 첨단지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선 시설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전 비용 86억 원 가운데 43억 원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런 외국인 학교가 이전한 지 9년여 만에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I have to leave. I have to close the project, break the contract, and I have to go back to my country. 외국 기업 유치가 지지부진한 데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지며 학생 수요가 줄면서 운영난에 빠졌습니다. 광주에서 교수진이나 연구원으로 일하며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있던 학부모들 입장에선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It's just extremely important that they can continue their education. If the school had not been here, we would not have come. 광주시 역시 광주 외국인 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국외 교수진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사라진다면 광주로 외국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국인 학교가 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기업 유치라든가 앞으로 들어설 한전 공대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학교는 물론 광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노조원이 점거 농성 중인 주식회사 호원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오늘 호원 앞에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 노동자의 조속한 복직과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도 호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원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 양측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원그룹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기아 광주 공장이 나흘째 가동이 중단되고 주말 특근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기아 광주 공장은 1차 부품 공급 협력업체인 호원에서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123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인 기아 공장이 멈춰서면서 250여 개에 이르는 2, 3차 협력업체들도 부품 생산을 중단한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광주 공장은 이번 주말에 예정됐던 1공장의 주말 특근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뚜기의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던 납품업체가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 수 있을지, 또 오뚜기 측은 중국산 첨가에 대해 관련 있는지 여부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국산 미역을 재가공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으로 가져간 뒤 중국산 미역으로 바꿔치기 해 오뚜기에 납품해온 혐의를 받았던 A업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경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 납품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MBC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해경의 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경은 중국 업체와 A업체 사이에 돈이 오고 간 통장 거래 내용을 확보했고 관세법과 원산지 표기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정황까지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황. 이런 가운데 오뚜기가 중국산 미역을 납품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지난 2019년 직접 오뚜기를 찾아가 중국산 미역 의혹을 제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오뚜기 측 고위 관계자가 해당 납품업체 사장을 불러 회의를 했다는 사실까지 전해 들었지만 거래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사장단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이건 중국에서 미역을 작년에 선별을 했고요. 그대로 그냥 거래를 잘하고 있었어요. MBC는 오뚜기에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추후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오뚜기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고 검찰에 송치된 만큼 빠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신안군 지도읍에서 임자도를 잇는 임자대교가 오늘 개통식을 갖고 오후 4시부터 차량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신안군의 12번째 교량인 임자대교는 4.99km의 해상 교량으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업비 1,766억 원이 투입돼 완공됐습니다. 임자대교 개통으로 신안군 임자도는 차량으로 3분이면 통행이 가능해 농수산물 유통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임자대교 완공으로 전체 교량 22개 가운데 50%가량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이 국가폭력치료시설인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광주에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받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과 원내대표 등을 만나 치유센터 건립의 시급성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민사회가 비닐하우스 숙소 화재로 오갈 곳이 없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성금 모금과 의료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등은 화재로 인해 여권과 금품을 모두 잃어버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후원 계좌를 마련해 모금 운동을 벌이는 한편 다음 주 중으로 긴급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후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광주 민중의 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그젯밤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농원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여기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자신의 관리 감독 아래 있던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여대 교수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교과 실습 과정에서 여학생 20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받고 의견을 나누는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 광산구, 서구, 동구가 공동 주관하고 복지국가와 행복 등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사전에 공모 절차를 거친 지방자치 발전 시민 생각 가운데 최우수 아이디어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양경찰서는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7살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제관계인 A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초까지 광양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주차된 차량 9대에서 현금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 진주에서 광양까지 온 것으로 파악하고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